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.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을까요? 네, 우선 오늘 이제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잘 버텼죠? 네, 잘 버텼던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준 만큼 계속해서 좀 하반기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. 우선은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아무래도 지금 우리 이제 하반기 보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이제 PER로 보면은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진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떠한 그런 하나의 좀 대안으로서 이런 밸류업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일단 밸류업 관련해서는 뭐 금융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, 증권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. 네. 우선은 이제 금리 하락 추세 그리고 이제 지수 상승이 좀 둔화되는 시기가 지금 딱 우리 시장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방향성이 많이 없는 그런 맞아요.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아쉽죠.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양시장 또 외국인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도 전부 다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고배당주들이 또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 9월에서 10월 달이 항상 이런 고배당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뭔가 주도 업종이 없죠. 원래는 뭔가 그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급들이 지금 바이오로 옮겨가고 있고 또 바이오에서 수급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테마들로 좀 분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날 뭔가 이벤트가 없으면은 뭔가 이렇게 시세가 좀 안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뭐 밸류업 쪽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밸류업 지수도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ETF가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ETF를 출시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자금에 대한 어떤 유동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세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려 요인이지만 사실상 하반기로 갈수록 또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차라리 밸류업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개별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내 증시에만 있는 이런 모멘텀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금융주 내에서는 사실상 크게 보면은 뭐 은행, 증권, 보험 이렇게 있는데 은행주들은 지금 또 이제 부실채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서 오히려 좀 증권 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가 금융주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금융주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클까요? 배당에 대한 기대가 더 클까요? 사실 이게 혼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. 다 하나 더 하면 하나를 팔는 네. 상황이라서. 근데 이제 또 이자 마진은 줄어드는 거는 우려 요인이 맞겠지만은 네. 사실 비이자 수익은 또 이제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. 또 이제 비이자 마진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수료죠. 이건 금리랑 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비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떠한 그런 이제 우려감들을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좀 배당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자동차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현대차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어요. 이게 3시에 일어났는데 바로 막판까지 주가 확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. 그만큼
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전문가님께서도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보시나요? 어떻게 평가하세요? 네, 우선은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이죠. 네. 이거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뭐 외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우선은 이제 가장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당연히 뭐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아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선은 이제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뭔가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이제 뭐 현대차, 기아가 이제 추세적으로 좀 가준다라고 한다면 뒤따라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완성차는 이제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또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좀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우선은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랑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고요. 또 이제 경쟁 상대도 많고 이게 좀 잘 팔린다 싶으면은 또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좀 저조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서도 찾아보면 그래도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또 성장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많이 알고 계시는 뭐 HL 만도 그리고 SL, 화신 이렇게 좀 세 가지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SL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램프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부품 관련주가 이제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동차 전동화 때문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려 요인이었었는데 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전부 다 좀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SL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실적이 꾸준히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부품주 내에서도 이제 SL을 좀 탑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램프 없는 자동차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SL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인베스터데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기조를 좀 높여 잡으면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단 말이에요.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하이브리드는 캐즘 현상 해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잘 팔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지금 마땅한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. 그렇죠. 이렇게 되면은 어찌 됐든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더 높은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또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하이브리드 차량을 14종까지 이제 확대하겠다. 또 이런 이제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전기차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쪽이 이제 그 하반기까지는 좀 지속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. 사실 미국 대선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, 이제. 근데 대선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완성차 업체들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이제 받을 수는 있겠죠.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. 사실 이게 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 업체들의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. 근데 사실상 이게 지금 뭐 IRA 관련된 지역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그 경합주인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쉽게 이제 IRA를 금방 이제 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폐지는 못해도 네.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좋지 않은 정책을 필 수는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런 이제 영향들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
하이브리드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런 정책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디가 강자인가를 본다면 당연히 뭐 현대차, 기아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완전히 지금 대안이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자동차 쪽은 해리스 트레이드 쪽에 좀 가깝죠. 그래서 막상 이제 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. 어떤 그런 펀더멘털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네. 너무 이제 크게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뉴스가 나오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털 자체를 건드리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두 번째로 궁금한 건 환율이에요. 사실 이 완성차 업체들도 결국에는 수출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. 지금 환율,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못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. 달러 안정화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더 흘러갈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실적이랑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네, 일단은 대표적인 이제 수출주이기 때문에 사실 원화 강세면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.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동차주들이 워낙에 수익성이 좋았던 게 또 달러 강세 기조가 굉장히 좀 오래 갔다라는 거, 이 덕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. 근데 이제 금리 인하까지 좀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에서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상쇄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뭔가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악화가 될 수는 있다.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리스료가 부담이 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현금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리스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.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이 현금 구매보다는 이제 리스를 굉장히 좀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지금 제가 저희 대본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기차 캐즘 현상은 해결 과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사실 이번에도 전기차 뭐 생산을 줄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겠다라는 건데 캐즘이 계속되고 있다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.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근데 어찌 됐든 이거 해결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래 걸릴 거잖아요. 네,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거기 안에서도 또 대안은 있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2035년까지 봤을 때 사실 유럽이라든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기차를 아예 전기차가 아니면은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되거든요. 네. 어쩔 수 없이 이제 EV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0년 안쪽으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에 어떠한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뭔가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긴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 이제 현대차 쪽에서 좀 밀고 있는 게 차세대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EREV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EREV 같은 경우에는 그 EV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중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또 이제 R&D 비용을 한 1조 원 정도 지금 이제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은 단계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 너무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. 다만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이제 뭔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? 네, 당연히 이제 그 현대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제 총 이제 주주 수익률 한 35%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네. 기존에도 사실 굉장히 높았거든요. 그렇죠. 뭐 25%대였는데 10%대까지 이제
10% 이상 더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파격적인 조건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, 뭐 기관 외국인들에게 다 이제 좀 환호할 만한 어떤 소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인도에 대한 어떤 IPO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인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한 3조 원대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생산 비용이라든지 R&D 비용을 제외를 하면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최대한 1조 원대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도 더 추가적으로 좀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